정건호, 네, 한기병, 한상진, 권상윤, 권상윤 학생, 네, 권혁빈, 이예림, 하예원, 하가 아니고 허예원이요. 미안해요. 허예원, 그다음에 김채윤, 김여진, 안지현, 최윤서, 한희연, 황준영, 그다음에 김민지, 김정주, 이지헌, 장진영, 김채민, 김채민 학생, 박은서, 양다윤, 이혜정, 최희재, 최준, 예, 출석은 다 불렀고 지금 이름 호명이 대답을 안 한 학생이 김영웅 여전히 없죠. 권상윤, 김영웅 학생 있어요? 오케이, 김영웅 학생은 있고 다음에 그러면 권상윤은 아직도 없고 김채민도 여전히 없는 거죠. 자, 정리하면은 지금 결석인 학생은 권상윤 학생하고 김채민 학생 2명이에요. 자, 그러면 수업을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다들. 예, 권상윤 학생. 지금 권상윤은 지금 들어왔고, 다음에 김채민도 지금 들어왔어요? 오케이. 자, 그러면 권상윤, 김채민 다 들어왔고, 오늘은 결석한 사람은 없네요. 자, 수업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세팅하는 동안 기다려주세요, 여러분들. 자, 여러분들 이제 진도 나가도록 할게요. 자,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성형품의 가공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하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고분자 재료를 가지고 고분자 제품을 가공할 때 최종적으로 나오는 제품의 형태에 따라서 가공법을 조금 나눠서 지금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필름에 대한 가공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이야기를 했고, 이제 성형품에 대한 가공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일단 성형품 가공 중에서 뭐 지난 시간에 한 것도 있지만 오늘은 이제 사출 성형부터 이야기를 할게요, 여러분들. 자, 이 사출 성형은 어떻게 보면은
성형품 가공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거예요. 자, 우리가 고분자를 가공할 때 어제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은 고분자를 가공할 때는 항상 대부분 항상은 아니죠. 대부분의 경우에 고분자를 이제 여러분들이 멜트상으로 만든다고 그랬잖아요. 멜트상으로 만들어 가지고 가공을 한다고 그랬고 이 멜트를 만드는 걸 우리가 뭐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익스트루딩이라고 했죠. 압출이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리고 이 압출하는 기계를 우리가 익스트루더 압출기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고분자를 어떤 형태로 가공을 하든지 일단은 고분자 재료를 멜트로 만들 필요가 있으면은 이 압출기가 반드시 필요해요. 그래서 이 익스트루딩이라고도 하고 이거는 그쵸 이거보다는 익스트루전이 낫겠구나. 익스트루전 압출은 고분자를 가공하는 데 있어서 반드시 있는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이 압출기가 고분자의 가공에서 굉장히 중요하고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게 뭐냐면 이 가공에서 바로 성형품을 가공하는 데 있어서의 인젝션 몰딩. 사출 성형이라고 그러거든요. 이 사출 성형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물론 다른 가공법들도 중요하긴 하지만은 그런 다른 가공법 대비 그 중요성이 뭐 한 두세 배 높은 게 바로 이 죄송해요. 익스트루전하고 인젝션 몰딩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고분자의 가공에 대한 이야기를 어느 정도 한 다음에 이 익스트루전하고 인젝션 몰딩만 따로 뽑아가지고 여러분들한테 한 두세 시간 강의를 좀 더 할 거예요. 왜? 고분자 가공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은 여기서는 사출 성형에 대해서 인젝션 몰딩에 대해서 간단하게만 언급을 하고 좀 더 깊이 있는 내용은 나중에 여러분들한테 좀 모아서 제가 정리해서 해드리도록 할게요. 죄송해요. 자, 그래서 일단 사출 성형은 뭐냐면은 자, 펠렛이나 분말상의 수지를 사출기에다가 여러분들이 주입하고 그 사출기 앞에는 이 사출기에 주입을 하는데 이 사출기의 역할은 뭐냐면은 익스트루더하고 비슷해요. 그래서 가열해서 용융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멜트를 여러분들이 플런저나 스크류를 이용을 해서 금형, 몰드 내로 주입을 해요. 제가 나중에 이거는 그림을 가지고 좀 자세히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이렇게 해서 만드는 걸 우리가 사출 성형이라고 하는데 따라서 사출 성형은 기본적으로 뭐가 꼭 있어야 되냐면은 이 몰드가 있어야 돼요. 금형이. 고분자 제품의 모양을 가지고 있는 틀이 있죠. 틀이 반드시 있어야 돼. 인젝션 몰딩은. 그럼 그 틀 안에다가 고분자 멜트를 집어넣어 가지고 붙여 가지고 만드는 게 바로 사출 성형이에요. 자, 이 사출 성형의 장점은 뭐냐면은 생산 속도가 매우 빨라요. 그럼 자동화하기가 되게 쉬워요. 그렇기 때문에 성형품을 만드는 데 있어서 가장 보편화된 방법이에요. 가장 많이 쓰이는 방법.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주변에 가지고 있는 고분자 제품 중에서 필름이나 파이버가 아닌 것들 있죠. 그런 것들의 대부분은 바로 이 사출 성형을 이용을 해서 만들어요. 가장 대표적인 예, 여러분들 휴대폰 케이스 있죠. 휴대폰 케이스. 다 사출 성형으로 만드는 거예요. 우리 PET 병, 페트병 있죠. 다 사출 성형으로 만드는 거예요. 사출 성형에도 이제 조금 다른 방식이긴 한데 하여튼 이런 방식을 이용을 해서 만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가장 잘 알아둬야 될 방법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 사출 성형에서의 가장 핵심은 뭐냐면은 기본적으로 그 틀, 제품의 모양을 가지고 있는 몰드를 금형을 어떻게 잘 설계하고 제작하느냐가 매우 중요해요. 그 다음에 제가 이따 그림에서 이 톨피도라는 걸 설명을 할 텐데 이 톨피도의 역할은 뭐냐면은 고분자 멜트를 잘 분산시켜 가지고 내줄 때 필요한 것들이에요. 자, 제가 그건 어떤 건지 그림을 가지고 설명을 해 드릴게요. 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기본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사출 성형.
사출 성형을 할 때 쓰는 사출기와 금형이에요. 자, 지금 여기서 보면은 요 앞에 붙은 요 부분 있죠. 얘가 뭐냐면 바로 몰드예요. 금형. 그래서 몰드를 여러분들이 조금 자세히 보면 이런 식으로 돼 있죠. 요 안에 검은 공간이 있죠. 이 검은 공간을 우리가 뭐라고 그러냐면은 이 검은 공간을 우리가 캐버티라고 그러거든요. 바로 이 검은 공간에 뭐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죠. 멜트가 들어가는 거예요. 검은 공간에 멜트가 들어가서 이 검은 공간에 이제 멜트가 이런 식으로 들어가는 거죠. 쭉 들어가 가지고 요 검은 공간을 다 채워요. 고분자 멜트가 여러분들 노란색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 검은 공간을 이 노란색의 멜트들이 다 채우면은 요게 바로 제품이 되는 거예요. 이 중에서 제품이 되는 건 어떤 부분이냐? 바로 얘하고 얘가 제품이 되는 거예요. 그럼 나머지는 왜 필요하냐? 나중에 설명을 드릴 텐데 이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 제품만 캐버티를 만들어 놓으면은 나중에 분량이 나올 확률이 되게 커요. 어떤 분량이 나오는지 제가 나중에 말씀을 드릴게요. 따라서 이렇게 부품이 되는 부분 말고 나머지 부분도 필요한데 그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그것에 대해서도 나중에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좀 자세히 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거는 스프루. 스프루는 뭐냐면은 금형에서 멜트가 처음 들어가는 입구 있죠. 금형에서 멜트가 처음 들어가는 입구를 우리가 스프루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이 스프루에서 이제 러너라는 부분이 있는데 이 러너라는 부분은 뭐냐면은 이 부품, 이제 이 부분이 이제 우리가 제품으로 나오는 부분이라고 했죠. 이 제품으로 가는 일종의 멜트의 길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 게이트는 뭐냐면은 이 제품과 자, 여러분들 안 보시니까 제가 보여드릴게요. 게이트는 뭐냐면은 바로 여기 러너하고 제품이 들어가는 만나는 부분 있죠. 거기를 우리를 게이트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이건 나중에 제가 여러분들 좀 보여드릴 기회가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 혹시 조립식 프라모델 만든 친구들 만들어 본 학생들은 아마 알 거예요. 프라모델 보면은 여러분들 그 부품들을 그 니퍼나 가위로 잘라 가지고 걔네들을 조립을 하잖아요. 그때 그 니퍼로 잘라서 부품으로 쓰는 부분이 있죠. 그게 바로 여기에요. 바로 그게 바로 여기. 그리고 그러면은 이제 그거 잘라낼 때 그 뼈대로 막 돼 있는 부분이 있죠. 그게 바로 이런 러너나 이런 부분에 해당되는 것들이에요. 제가 이건 나중에 여러분들 실물 사진을 제가 구해서 여러분들한테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아무튼 그래서 인젝션 몰딩에서는 제일 중요한 부분이 뭐다? 바로 이 금형, 몰드 부분이 제일 중요하고 이 몰드 부분은 이런 식으로 그 스프루하고 러너하고 게이트 이런 애로 만들어져 있고 캐버티, 빈 공간 부분을 멜트가 채워가지고 여러분들이 원하는 제품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캐버티가 여러분들이 만들고자 하는 제품과 똑같은 모양을 가지고 있어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금형 뒤에 붙어 있는 얘들 있죠. 얘는 뭐냐면은 바로 멜트를 만들어주는 부분이에요. 여기서는 우리가 이걸 사출기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이거를 우리가 압출기라고 이야기해도 크게 틀린 말은 아니에요. 압출기하고 거의 같은 구조와 같은 역할과 같은 기능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굳이 압출기라고 안 부르는 거는 압출기라고 부르면은 이 압출기 다음이 바로 어떤 제품이 돼야 되는 거고 사출기라고 부르면은 이 사출기 앞에 뭐가 붙어 있어야 되냐면은 금형이 붙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좀 쉽게 얘기하면 압출기를 통해서는 여러분들이 필름이라든지 뭐 이런 제품을 만들 거고 사출기를 통해서는 금형을 붙여가지고 성형품을 만든다. 이 정도 차이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돼요. 하지만 사출기와 압출기는 근본적으로 큰 차이는 없는 거죠. 자, 지금 여기서 뭐냐면 원료 고분자를 투입을 하죠. 이게 뭐예요? 우리 압출기에서 호포에 해당되는 부분이었죠. 호포에서 쭉 이제 여러분들이 얘를 집어넣으면 어떻게 되죠?
여기서면 여기서 고체가 멜트가 돼요. 멜트가 돼가지고 여기로 떨어지면은 이 뒤에서 플런저 있죠. 플런저가 얘를 밀어주면은 얘가 어떻게 돼요? 여기를 채워지는 거죠. 자, 그래서 사출기는 이런 식으로 플런저가 멜트를 밀어주는 경우도 있고 압출기처럼 스크류가 있어가지고 스크류가 돌아가가지고 그 안에 있는 용융물을 밀어주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사출기는 그 타입에 따라서 플런저로 멜트를 밀어주는 경우가 있고 아니면 스크류를 이용을 해서 멜트를 공급을 해주는 경우도 있죠. 그리고 스크류를 이용을 해서 멜트를 공급해 줄 경우에는 압출기하고 똑같아요. 그냥 압출기를 사출기 자리에 압출기를 붙여놨다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또 하나 아까 우리가 톨피도 얘기를 잠깐 했는데 톨피도는 뭐냐 하면은 지금 여기는 안 보이는데 여기는 없는데 어떤 거는 이 사출기 안에 원래 토피도가 어뢰라는 뜻이거든요. 이런 어뢰처럼 생긴 애를 하나 집어넣어요. 그래서 얘가 토피도라고 그러는데 얘는 뭐냐면은 이렇게 풀얹어 가지고 밀어줄 때 이 분산물이 그러니까 멜트가 고르게 잘 분산해서 금형 내로 들어가야지 금형 내도 빡빡히 빽빽히 꽉 채울 수가 있겠죠. 얘가 이렇게 밀어서 멜트를 집어넣는데 멜트가 막 꿀럭 해가지고 뭐 많이 들어가거나 적게 들어가거나 이러면은 금형 내가 꽉 채워질 때도 있고 꽉 안 채워질 때도 있잖아요. 그럼 나오는 제품이 제대로 나올 때도 있고 안 나올 때도 있죠. 그래서 이처럼 그 멜트가 금형 내로 들어갈 때 잘 분산돼서 들어가라고 쓰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톨피도예요. 그래서 이 톨피도는 있는 경우도 있고 없는 경우도 있기는 해요. 근데 만약 있는 경우에는 톨피도의 역할은 뭐냐면은 멜트가 금형 내에 잘 들어가도록 분산을 잘 시켜주는, 분산을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게 톨피도예요. 자, 그래서 이 사출 성형에 대해서는 제가 나중에 익스트루전하고 같이 묶어가지고 다시 특별히 좀 보강해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릴 거고, 일단 개론적인 거는 이 정도만 해서 드릴게요. 자, 그러면은 정리가 웬만큼 끝났겠죠? 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에 이제 성형품을 가공하는 것 중에 한 방법이 바로 뭐냐면은 블로잉 몰딩, 블로우 몰딩. 이건 말 그대로 몰드가 있는 거니까 금형이 있어야 되겠죠. 블로우니까 불어주는 거죠. 우리나라 말로 하면 중공성형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내부가 빈 성형품.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용기를 만드는데 가장 많이 써요. PET 병 같은 거 있죠. 병이나 용기를 만들 때 가장 많이 쓰는 게 바로 이 중공성형이에요. 중공성형은 여기서 여러분들 보이시는 것처럼 이제 얘가 이 부분이 뭐냐면은 얘가 몰드죠. 금형이죠. 그래서 금형을 넣고 금형을 여러분들이 이제 닫아요. 금형을 이렇게 꾹 닫은 다음에 여기서 여러분들이 그 필름 블로잉법에서 여러분들이 환 모양의 다이를 쓴다고 그랬죠. 여기도 역시 환 모양의 다이를 써가지고 지금 요 검은 거 있죠. 얘가 뭐냐면은 고분자 멜트예요. 고분자 멜트를 이런 식으로 집어넣은 다음에 여기서 여러분들이 필름 블로잉처럼 여기서 압축 공기를 집어넣어줘요. 그럼 얘가 팽창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팽창이 되다가 여기 벽면에 닿으면은 이 벽면 더 이상 팽창이 안 되고 여기서 멈춰지겠죠. 그러고 나서 냉각을 시키면 어떻게 돼요? 이런 용기, 병 형태의 제품을 여러분들이 얻을 수가 있죠. 그래서 가열돼서 연화된 튜브상의 열가소성 수지를 압출기로부터 배출한 다음에 금형이 닫히고 수지 내부에 압축 공기가 주입이 돼가지고 팽창이 되면서 속이 빈 형태의 성형품을 만드는 것을 우리가 중공성형, 블로우 몰딩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오케이. 자, 그러면 여기도 됐고 우리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다음에 이제 회전성형.
이거는 몰드를 가지고 있고 로테이셔널 돌아가는 건데 아까 우리 중공 성형에서는 우리가 그 고분자 멜트를 여러분들이 안에 그 압축 공기를 집어넣어가지고 팽창을 시켰잖아요. 이거는 역시 뭐냐면은 그 내부가 빈 이것도 용기나 병 같은 성형품 제조에 사용이 되고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그 수지를 금형에 주입한 다음에 내부에서 용융시키고 나서 회전을 시켜요. 회전을 시키면 여러분들 어떻게 되겠어요? 당연히 원심력, 구심력 얘기 알죠? 자, 이렇게 금형을 이제 금형을 제가 대충 그릴게요. 이런 형태의 금형이 있다고 그럽시다. 금형을 이렇게 있고 여러분들이 여기다 고분자 멜트를 집어넣어. 고분자 멜트를 여러분들이 집어넣은 다음에 여러분들이 얘를 회전시켜요. 회전시키면 어떻게 돼요? 그렇죠? 원심력이 생기기 때문에 이 멜트들이 이런 식으로 여기 쭉 가서 달라붙겠죠. 그죠? 회전에 의해 가지고 이제 샤프트가 있어가지고 이제 회전을 시키는 거죠. 여러분들. 그러면 고분자 멜트들이 여기서 이런 식으로 벽면에 쭉 달라붙어 가지고 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이 얘를 냉각시켜서 빼내면은 어떻게 돼요? 그죠? 가운데가 빈 이러한 용기나 병 형태의 성형품을 얻을 수가 있겠죠. 또 뭐 이 정도면 여러분들 됐을 것 같고. 자, 다음은 이제 성형품 가공 중에서 열성형. 열성형은 뭐냐면은 제일 대표적으로 여러분들이 일회용 접시 있죠. PS 계통의 일회용 접시를 만들 때 가장 많이 사용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가열을 시켜가지고 약간 연화됐다는 것은 노글노글해가지고 이제 좀 이렇게 부드러워진 거예요. 가열해서 연화된 수지를 여러분들 압력을 가해가지고 만드는 거죠. 이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가열돼서 연화가 된 플라스틱 시트를 여러분들이 어떤 몰드를 가지고 꾹 찍어 누르면은 이런 식의 여러분들 그릇 내지는 접시 같은 형태의 고분자 성형품을 만들어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요걸 가지고 우리가 열 성형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서머포밍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 이것도 여러분들 보면 될 것 같고. 자, 다음에 이제 파이버 형태죠. 우리가 지난번에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크게 필름 형태, 다음에 파이버 형태, 다음에 일반 형태, 일반 형태를 그냥 성형품이라고 우리가 통칭을 했는데 이 세 가지 형태로 고분자 제품을 구분을 하고 각각의 가공법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제 우리가 필름하고 성형품에 대한 이야기는 이미 했고 이제 마지막 남은 파이버, 섬유 가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시다. 그래서 섬유 가공은 여러분들 이제 스피닝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쓰죠. 스피닝이 들어가면 섬유에 관련되는 거죠. 그리고 이건 약간 여러분들 뭐 옆길로 새 나가는 얘기인데 요즘은 이제 많이 없어졌는데 예전에는 우리 섬유공학과라고 있었어요. 그 공과대학 전공 중에 섬유공학과라는 학과가 모든 학교에 있었던 건 아니지만은 그래도 몇몇 학교들에는 이 섬유공학과라는 것이 있었는데 이 섬유공학과가 통폐합이 되면서 어디로 많이 들어갔냐면은 얘가 고분자공학과나 화학공학과로 많이 통폐합이 됐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은 우리가 지금부터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릴 섬유 가공이 대부분의 경우에 있어서는 고분자 멜트를 가지고 가공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섬유공학과에서 예전에 섬유공학과가 있을 때 섬유공학과의 커리큘럼의 대부분이 뭐냐면은 고분자예요. 고분자 우리 여러분들이 배운 것처럼 고분자의 구조라든지 고분자의 물성이라든지 그다음에 고분자의 재료라든지 고분자를 가지고 가공을 하는 법 중에서도 이 섬유 가공하는 법에 대해서 더 깊게
더 많이 배우겠죠. 그래서 이 섬유라는 것도 사실은, 그러니까 여러분들 섬유 그러면은 뭐를 많이 생각해요? 그냥 실을 가지고 뭐 천을 만들고 옷을 만들고 그러는 건데, 그 재료가 되는 실이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는 그렇게 많은 것 같지 않지만은 대부분의 경우에는 이 고분자가 그 섬유 재료가 되는 경우가 정말 많아요. 여러분들 지금 입고 계시는 옷도 나중에 집에 가서 이렇게 벗어서 그 뭐라고 해요? 레이블이라고 그러죠. 라떼르라고 뭐라고 그러지? 라벨. 라벨을 보면은 그 라벨에 항상 면 몇 퍼센트, 그다음에 나일론 몇 퍼센트, 또는 뭐 폴리에스터 몇 퍼센트. 요즘 뭐 우레탄도 있더라고요. 우레탄 뭐 이런 식으로 돼 있잖아요. 자, 이 중에서 얘 빼고는 나머지는 다 고분자예요, 여러분들. 면이라는 거야 여러분들이 그 목화에서 여러분들이 씨를 해가지고 만드는 거기 때문에 얘는 사실은 천연 고분자지만 이거는 뭐 공장에서 만들지 않는다고 치고 나머지 대부분은 여러분들이 고분자 재료를 가지고 섬유 가공을 해서 만드는 거란 말이죠. 따라서 여러분들이 고분자를 잘 해두면은 섬유 관련되는 회사도 갈 수가 있어요. 그리고 요즘은 섬유 회사가 섬유 만든다는 걸 내세우기보다는 우리는 고분자 재료를 해요라고 많이 이야기를 해줘. 옛날 1960년대, 70년대만 하더라도 우리나라의 공업이 그다지 많이 발달이 되지 않았을 때는 이 섬유 공장이라는 것이 굉장히 그 중요하고 큰 공장이었어요. 하지만 이제 사람들의 그 경제 수준이 높아지고 기술 수준이 높아지면서 이런 섬유 관련되는 산업은 조금 뭐라 그럴까, 그냥 노동 집약적이고 기술이 그다지 많이 필요 없는. 하지만 옛날에 안 그랬다는 거죠. 그래서 옛날에 막 이런 섬유공학과들도 있고 그랬던 거였어요. 하지만 이제 요즘에 들어와서는 그런 섬유보다 뭐라 그럴까, 더 기술이 발전된, 진화된 그런 것들을 필요로 하는 이제 산업들이 많이 생기게 된 거죠. 자, 그래서 이 섬유는 한때 우리나라에서 우리나라를 먹여 살리는 굉장히 중요한 공업이었어요. 60년대, 70년대에는. 근데 이제 그 이후에 점점 이제 사양 산업에 들어가 가지고 요즘은 이제 우리나라보다도 조금 뭐 저개발된 국가라고 그럴까요? 그런 국가들에서 노동 집약적으로 하는 경우가 많죠. 자, 아무튼 그래서 이제 섬유 가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봅시다. 섬유 가공은 크게 여러분들 솔루션으로 만드는 것과 멜트로 만드는 것 두 가지가 있어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죠, 여러분들. 고분자를 가공하기 위해서는 일단 플로우로 만들어야 돼. 흐르는 상으로. 유동상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유동상으로 만들 수 있는 방법은 두 개밖에 없어요. 용액으로 만든다던가 아니면 멜트로 만든다던가. 그래서 용액으로 만들어서 실을 만들면 우리가 솔루션 스피닝이라고 그러고, 멜트를 만들어 가지고 실을 만들면 우리가 그거를 용융 방사법, 멜트 스피닝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용액 방사법은 고분자를 용매에 녹여서 용액을 만든 다음에 이 점도가 높은 용액을 주사기와 같은 작은 구멍을 통하여 방사해서 실을 만드는 거. 그러면 여기서도 역시 여러분들이 용매를 제거를 해줘야 되겠죠. 용액 방사법에서는. 그러니까 용액 캐스팅법하고 여러분들 비슷한 개념이에요. 그러면 이 용매를 제거할 때 그 비용매를 사용을 해서 용매를 제거하면은 습식법이라고 그러고, 열풍을 사용해서 용매를 제거하면은 건식법이라고 그래요. 다음에 자, 멜트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제 압출기를 이용을 해서 멜트를 만들겠죠. 얘를 이제 여러분들이 역시 주사기 같은 작은 구멍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섬유를 만들어내면은 얘는 그쵸. 어떻게 만들면 돼요? 냉각을 시키면 되죠. 얘는 용매를 제거할 필요 없이 냉각을 시켜가지고 섬유를 만드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방사가 된 섬유는 그 다음에 연신 과정을 거칠 수가 있어요. 자, 연신 과정을 거치면은 제가 필름에서 여러분들을 말씀드렸던 것과 비슷해요. 연신 공정을 거치면은 일단은 얘를 더 얇게 만들 수가 있어요. 원래 나온 굵기보다는 섬유를 더 얇게. 그리고 연신을 하면은 뭐가 일어난다고 그랬죠, 여러분들? 그렇죠. 배양이 일어난다고 그랬죠.
그리고 배양이 일어나면은 결정화도가 증가하고, 결정화도가 증가하면은 그에 따라서 여러 가지 물성들이 향상을 시킬 수가 있죠, 여러분들이. 자, 그래서 정리하면은 섬유를 만드는 방법은 용액방사 아니면 용융방사. 용액방사의 경우에서는 용매를 제거해 줘야 되는데, 용매를 제거하는 방식에 따라서 습식법, 건식법. 그리고 이렇게 방사를 해서 섬유를 만든 다음에 이 섬유를 연신을 통해 가지고 굵기를 컨트롤하거나 아니면 여러분들이 물성의 향상을 시킬 수가 있다. 이거 여러분들 기억을 해 두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각각에 대해서 뭐 이미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릴 거는 다 말씀드린 것 같지만 이 각각에 대해서 여러분들 조금 더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섬유 가공 중에서 습식 방사예요. 습식 방사니까 얘는 당연히 용액 방사죠. 그래서 고분자를 여러분들이 용매에 녹이면은 점도가 높은 고분자 용액이 되고 이것을 여러분들이 실로 만드는 거야. 근데 용매를 제거할 때 비용매를 사용을 해서 용매를 제거를 해요. 이건 뭔지 제가 여러분들한테 조금 자세히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리고 일단 응집조에서의 응집 속도가 가급적 느려지도록 함이고, 그다음에 섬유의 굵기는 섬유를 감는 속도, 그다음에 뭐 연신, 뭐 이런 거에 의해서 결정이 되고, 여러분들이 비스커스 레이온이나 폴리아크릴로 나이트라일 섬유 제조에 쓰인다는 거죠. 자, 봅시다. 이거 고분자 용액을 여러분들 만들어. 그다음에 얘를 펌프를 이용을 해서 공급을 하죠. 필터를 포함하는 것은 용액 내에 혹시 모를 불순물이 있으면 제거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쭉 해서 이 노즐을 통해서 노즐은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앞면을 보면은 구멍들이 막 있어요. 여러분들 뭘 생각하면 되냐면은 여러분들 정육점에서 고기 가는 거 한번 보셨어요? 그쵸? 고기 갈거나 소세지 같은 거 만드는 거 보면은 여러분들이 어디다 집어넣고 막 돌리면은 그 앞에 판에 구멍이 송송송송 나 있어 가지고 그 구멍을 통해 가지고 고기들이 갈려서 나오죠. 그거 유사한 걸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구멍이 작은 구멍이 여러 개 뚫려져 있는 판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고분자 용액을 이제 배출을 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고분자 용액은 굉장히 점도가 높아야 돼요. 점도가 낮으면은 이게 쭉 밀려 나오질 못하죠. 그러니까 밀려 나올 수 있을 정도의 점도를 갖는 그만큼 높은 점도를 갖는 고분자 용액을 만든 다음에 여기를 통과시키는 거예요. 그럼 여기 나온 애는 이 실 한 가닥은 이 실 한 가닥은 한 가닥에서 여러분들이 용매를 제거를 해줘야 돼요. 여기 가기까지 용매를 제거해 줘야 되고 이걸 우리가 응집조 또는 응결조라고 이야기해요. 자, 이 응집조하고 응결조에는 뭐가 들어있냐면은 이 안에는 여러분들 비용매가 들어가 있어요. 비용매는 뭐냐면 지금 자 여러분들 여기 고분자 용액이니까 고분자하고 용매하고 섞여 있는 지금 실이 나온 거잖아요. 이 중에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용매를 제거를 해야 되겠죠. 따라서 이 비용매는 용매하고는 친화력이 굉장히 좋아요. 하지만 용질인 고분자와의 친화력은 떨어져요. 자, 그럼 무슨 일이 발생하겠어요? 응결조, 응집조 안에 그 파이버가 이제 나올 때 그 주변은 이제 비용매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비용매는 용매하고는 친하고 고분자하고는 안 친한다고 그랬어요. 따라서 그럼 용매가 어디로 가겠어요? 비용매 쪽으로 가겠죠. 비용매 쪽으로. 그러면 용매가 제거되는 효과가 나타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제 고분자들끼리 뭉쳐가지고 파이버가 돼가지고 이제 이 연신공정으로 다음에 넘어가는 거죠. 연신공정으로 넘어가면은 그 뒤는 필름하고 여러분들 비슷해요. 연신에 의해 가지고 계속 감아가지고 나중에 건취.
해주는 거죠. 그리고 위에서 말씀드리는 것처럼 이 고데트롤에서 여기서 고데트롤이라고 써져 있는 부분에서 이제 감는단 말이에요. 이 감는 속도에 따라서 이 안에 있는 파이버들이 응집조 내에 체류하는 시간이 결정이 되겠죠. 물론 이 뒤 노즐에서 쏴주는 속도하고 이거의 감는 속도에 따라서 응집조 내에서의 파이버의 체류 시간이 결정이 돼요. 근데 그 체류 시간을 어떻게 결정하냐면은 첫 번째, 용매를 충분히 제거할 수 있을 정도로 느려야 돼요. 그렇죠? 대신에 너무 느려지면은 섬유의 두께가 어떻게 됐어요? 점점점 굵어지거나 뭔가 섬유가 굉장히 뚱뚱해진 섬유가 나올 가능성이 커지죠. 따라서 그러지 않을 정도로는 빨리 감아줘야 돼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고테트롤에서의 그 감는 속도를 조절을 해서 여러분들이 파이버를 얻을 수가 있는 거죠. 자, 이 정도면 여러분들한테 대강 설명이 됐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오케이, 그러면 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정리할 시간이 필요할지도 모르니까 제가 여기서 잠깐 시간을 드리도록 할게요. 한 1분 정도만. 자,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섬유 가공 중에서 건식방사. 건식방사니까 이것도 역시 용액방사의 일종. 자, 이 건식방사는 뭐냐면은 용매를 제거하는 데 있어서 비용매를 사용을 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열풍이라든지 건조된 공기를 가지고 건조를 시키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 보면 여러분들이 고분자 용액을 여러분들이 펌프를 통해 가지고 이제 여러분들이 노즐을 통해서 가죠. 근데 아까 말한 이 노즐은 같은 노즐이에요. 이런 구멍이 숭숭숭숭 뽕뽕 뚫린 판을 앞에 갖다 대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거기다가 끈적끈적한 점도가 매우 높은 고분자 용액을 밀어넣는 거죠. 그럼 이제 그 구멍구멍을 통해 가지고 걔네들이 나올 때 어떻게 돼요? 그렇죠. 여러분들 여기 공기를 주입을 해 가지고 이 안에서 공기를 배출을 해서 건조 공기로 용매를 제거를 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렇게 뭐 연신을 하거나 이렇게 감아 가지고 건치를 하면은 이제 건식 용액 방사법으로 섬유를 가공을 할 수가 있죠. 그리고 여러분들 여기서 또 하나 중요한 거, 우리가 아까 말한 이런 구멍이 뻥뻥 뚫린 판 같은 노즐을 이 섬유 쪽에서는 뭐라고 그러냐면은 스피로넷이라고 불러요. 그냥 노즐이라고 안 하고 스피로넷이라고 부르니까 여러분들 요 용어도 꼭 머릿속에 기억을 해두세요. 섬유를 뽑아내는 구멍이 다수의 구멍을 가지고 있는 판을 우리가 스피로넷.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한테 그냥 노즐이라고 해야지 편한데 이제 전문 용어로 스피로넷이라고 그걸 우리가 부르는 거죠. 자, 다음은 이제 용융방사. 용융방사는 그냥 멜트를 만들어 가지고 그 멜트를 스피로넷을 통해 가지고 뽑아내고 그다음에 냉각을 시켜 가지고 젤을 만드는 거죠, 여러분들. 자,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뭐예요, 여러분들? 압출기가 있어야 되겠죠. 멜트를 만들어야 되니까. 그래서 압출기를 통해 가지고 멜트를 만들어 가지고 뽑아내죠. 여기에 이제 걔는 뭐가 있는 거예요? 스피로넷이 여기에 붙어 있는 거죠.
그다음에 공기를 이용을 해서 냉각시켜 가지고 냉각을 시키면은 여러분들이 파이버를 얻을 수 있고 파이버들을 감아 가지고 권치를 해서 최종적으로 섬유를 만들어내는 거죠. 오케이.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우리가 그 고분자 제품을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필름 형태로, 그다음에 파이버 형태로, 그다음에 그 밖의 모양, 그 밖에 뭐 일정하지 않은 불규칙적인 모양, 성형품을 만드는 세 개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 각각의 가공법이 어떤 게 있는지 여러분들이 일단은 다들 알아두셔야 되겠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특징적으로 알아두셔야 될 거는 익스트루전, 그러니까 고분자 멜트를 만드는 거죠.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익스트루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되고, 그 다음에 성형품 제조 중에서 여러분들이 인젝션 몰딩에 대해서는 특별히 여러분들 더 잘 알아두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두 개는 묶어가지고 이 고분자 가공이 끝난 다음에 여러분들한테 특별히 제가 일종의 보충 수업이라고 해야 되나? 좀 심화 학습을 할 거예요. 왜냐하면은 고분자 가공에 꽂히니까. 그래서 그거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거고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잘 정리를 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그 다음으로 넘어가면은 좀 주제가 달라지기 때문에 여기까지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고 우리 다음 얘기는 월요일 날 우리 만나서 하도록 합시다. 자, 오늘은 수업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